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확률 분포라는 걸 놓고 보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딱 잘라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나눠놓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이쪽 안에서 정규 분포. 이항 분포가 n, p, 그리고 이게 정규 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통계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통계죠, 그죠? 통계라는 이름을 확률을 이용해서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상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는 일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가 달라요. 확률 변수 자체가 다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이제 이항 정규 분포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와 연결을 시키자. 근데 이게 분명한 건 이쪽에 있는 건 이산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런 식의 값들을 가질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은 확률 변수를 가질 때 뭐 A부터 B까지 이런 범위 형태로 갖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앞에서 자꾸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n의 값을 충분히 크게 할 때, n의 값을 시행하는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여기 말이 좀 애매하죠. 충분히 클 때 이런 표현을 쓸 건데, n을 충분히 크게 되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화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시행하는 횟수 n을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 확률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2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2분의 1이 될 거거든. 근데 동전을 3번 던지면, 2번 던지면 동전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둘 다 뒤 이게 나와야 되니까 걔가 나오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4분의 1, 근데 2번 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4번 중에서 앞뒤 뒤앞 2분의 1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2번 다 안 나오는 건, 2번 다 앞면이 나오는 건 역시 2분의 1. 동전을 3번 던지잖아? 3번? 2번? 2번 던졌지. 3번 던지면, 그러니까 앞면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앞면이 안 나오고, 앞면이 한 번 나오고, 앞면이, 그러니까 2번 던졌을 때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때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잡았을 때, 앞면의 횟수 얘를 0이다, 1이다, 2다를 잡았을 때 4분의 2분의 1, 4분의 1 된다고. 4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던지면 어떻게 되지? 3번 던지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앞면이 안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또 4번 던지면 16분의 1, 16분의 빨리 들어. 4번 중에 한 번 나와야 되니까 41, 16분의 4,
4C2 4C2가 6인가? 16분의 6 4C3도 1이지 16분의 4 16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동전을 4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16분의 1 한 번 나오는 게 16분의 4 두 번 나오는 게 16분의 6 세 번 나오는 게 16분의 4 4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게 16분의 1 한 개만 더 할게요. n이 5이면 32분의 1 5C1 32분의 5 5C2 32분의 10 32분의 10 32분의 5 32분의 1 지금 이 상황들을 제가 저기다 막대 그래프 그리듯이 그려나가다 보면 4번 나오는 16분의 1의 확률을 여기다 그려보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16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5번인 걸 기준으로 하면 32분의 1 32분의 5 32분의 10 32분의 10 32분의 5 그 다음 3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이 시행하는 횟수를 계속 늘려나가면 걔네들을 나와 있는 상태를 잘 보잖아.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연결시킨 이 끝점들을 연결시켜 놓은 저 점들을 끝에 있는 것들을 쭉 연결시켜 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갈수록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과 비슷해져요. 시행하는 횟수가 아주 많아지면 정규분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n을 충분히 늘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n을 충분히 늘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얘가 시행하는 횟수를 무한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200번, 300번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확률 값들이 나타내는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가 마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분포의 상태가 정규분포의 상태와 거의 유사해집니다. 정규분포와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좌우가 대칭을 이루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칭을 이루잖아. 얘네들도 대칭을 이루는 이런 모양을 그리지.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모양도 정규분포 곡선하고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 유사성이 n의 값을 충분히 크게 하면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항분포를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늘려서 정규분포화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항분포라고 하는 상태 얘를 정규분포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항분포를 쓸 때는 우리가 시행한 횟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잖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정규분포로 쓰려고 하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가지고서 이놈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 m의 값을 구하려면 n과 p를 곱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되는 분산은 npq npq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제곱을 달면 이 자리에 넣어줄 수 있겠지. 어떤 상황이 100,4분의 1이라는 확률을 따라요. 이항분포가 여기 따르고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세요. 100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25.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그러면 100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곱해서 4분의 75.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제곱을 하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놈은 25,2분의 5 루트 3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여기에 써져 있는 100과 같이 시행하는 횟수 n값이 이 값이 충분히 클 때 우리는 얘네들을 정규분포화 시켜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깐 보세요. 114쪽에 확률 변수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자 이게 참 어려워요.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 np, npq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n이 충분히 크게 했을 때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를 곱했을 때 5 이상, nq를 곱했을 때 5 이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야.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고,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화한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라서 쓸 거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한번 바꿔볼까? 또 개념체크 1번에 보면 100, 0.5 2분의 1로 바꿔 쓰고,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둘이 곱해 평균 구하시고, NP 이게 평균이지, 50, 다시 곱하면 5의 제곱. 5의 제곱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주어진 것도, 두 번째 있는 것도 450, 3분의 1. 평균 구하셔야죠. 450하고 3분의 1 곱하시고, 분산 구하려면 450 N, P, Q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150에 3으로 나누면 50, 이건 100이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은 정규 분포하면 150, 10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알겠니? 문제는 구별하기 훨씬 쉬워요. 왜? 자, 잘 봐봐. 7번이야, 7번. 문제는 왜 얘가 구별하기 쉽냐면, 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봐봐.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독립시행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건 독립시행이야. 이 독립시행이라는 건 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 제일 끝에 뭐가 나오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래. 야, 이항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래. 이 얘기는 곧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지. 그지? 야, 주어진 상황은 이항분포인데 확률은 정규분포표로 갖다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문제에서 구별하는 방법은 n이 충분히 클 때 이따 거 필요 없고,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자, 시행한 횟수 64회, 앞면이 나온다 2분의 1.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NP 64 곱하기 2분의 1 32가 되고, 표준 편차 6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6.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놈은 정규 분포화 하면 32,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이놈을 가지고 우리한테 확률 구하래요. 30번 이상 34회 이하. 우리한테 구하라는 확률이 이거거든.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을 표준화 시켜야지. 30 빼기 32 나누기 4 마이너스 0.5 Z 34 빼기 32 나누기 4 0.5 표준 정규분포표에 써져 있는 0.5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2 곱하기 0.1915 0.3830 0.3830이라고 하는 확률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막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되게 어렵고 이상한 개념이야. 이상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로 바꾼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쟤네들은 못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항분포에 한해서 그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의 특징상 얘네들은 시행하기 수를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항분포의 상황을 주고 얘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알겠니? n이 충분히 클 때 이게 원래 교과서적인 개념이야.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푼다? 이항분포 상황을 주고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바꿀 거라고. 알겠어? 할 수 있어야 돼.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 생각이 안 나면 이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야. 시행하는 수가 64회 30 이거 얘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 큰 거야. 숫자 자체가 엄청 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의 개념 자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으로 갈 거예요. 페이지 120쪽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120쪽. 페이지 120쪽. 자, 통계적 추정. 뭔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그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에 자료 조사 방법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수, 조사. 선생님도 얼마 전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시에 있는 사업장들의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통계청 직원들이 와요. 통계청 직원들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는 그 사업장들을 모두 다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확인을 해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을 다 확인하는 거지.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쓸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고급 승용차가 있어. 1억이 넘는 막 그런 고급 승용차들이 있는데 그 1억짜리 고급 승용차들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원들이 그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겠죠. 그지? 비싸니까. 거기서 뭐 100대가 있으면 한 개만 딱 보고 나머지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냐면 이제 새우깡 같은 거 있잖아. 새우깡들이 기계에서 막 나와.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새우깡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 거기서 몇 개를 집어서 상태를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새우깡은 멀쩡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말 그대로 샘플이야. 샘플. 일부를 조사해서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청률 같은 거 있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떤 뭐 한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으면 그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게 있대요. 셋탑박스가. 그래서 그 셋탑박스는 이 사람이 보는 걸 바로바로 전송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뭐 100명 중에서 한 30명 보면 30%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전수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인구조사 같은 거 있죠? 인구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가의 어떤 물건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뭐 이제 대량의 어떤 상품들, 뭐 새우깡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건 표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123쪽에 있어요. 123쪽에 1번 볼까요? 1번? 123쪽에 1번. 다음 조사 중 전수 조사가 적합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한강의 수질 조사. 한강물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일부 물을 떠서 얘가 멀쩡하네. 뭐 이런 식의 상태를 할 거니까 한강의 수질 조사는 이건 분명하게 표본 조사일 거고, 니은 자동차 충돌 안정성 조사. 자동차 다 충돌시키면 자동차 하나도 못 팔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표본 조사가 될 거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대수 조사. 여기 당연히 이건 전수 조사가 돼야 됩니다. 인구 조사와 같이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전체를 다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될 거고, 리을 투표 후 유권자에 대한 출구 조사. 이거 유권자 출구 조사를 전수 조사로 하면 이건 비밀 투표가 아닌 거지. 이제 비밀 투표인 상태에서 유권자 몇 명에게만 확인해서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제 이런 조사들의 종류에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자, 전수 조사의 대상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모집단에 있는 걸 다 조사해야 돼. 근데 모집단이라고 하는 걸 다 조사하면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표본, 일부의 표본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이 표본 하나를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본 집단. 일부의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요 표본이라고 하는 걸 샘플을 이렇게 끄집어냈어.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용어상으로 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과정, 이걸 갖다 이제 추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추출.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대의 시청률 조사하는 TV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30명이 보고 있었으니까 전체가 30%가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추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추정. 이 추정은 이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추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출할 때 전체 모집단이 뭐 1000만 명이 있어. 1000만 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10개를 뽑아. 10개를. 그러면 여기서 뽑아낸 그 1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표본의 크기는 10이다. 알겠어? 모집단에서 내가 뽑아낸 표본의 개수, 이걸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본의 크기,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게 될 거고, 얘네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도 시청률을 조사할 때는 이런 거죠. 각 지역별로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가 있을 거야. 인구가 있는데 서울, 경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산대.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아까 전에 100명을 뽑을 건데,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이게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50명 뽑아야지. 그지? 근데 서울, 경기에 보니까 남자가 더 많이 살아. 그래서 이 50명 중에서 남자를 28, 여자를 22 이렇게 잡아줄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 자료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뽑아내는 이런 추출 방식을 우리는 이제 선택적인 어떤 추출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선택적인 추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그러지?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에 모인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 뭐 대략 한 2만 명이 모였대. 2만 명이 모여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2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쯤에 있는 한 100명을 뽑아낸 거야.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무나 100명을 뽑는 그런 방법은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임의 추출. 그러니까 임의 추출이 있고 어떤 선택적 추출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앞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임의 추출. 아무렇게나 뽑아냈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추출의 방법에는 임의 추출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인 거야. 추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이 주머니 안에 뭐 검은 공이 10개 있고 흰 공이 5개가 있어. 내가 그리고 이 안에서 공을 하나 뽑아내는 거지. 공 한 개를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5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뽑을 거야. 두 번째 뽑을 때는 14분의 4로 그 확률이 줄어들겠지?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 뽑은 공을 내가 들고 두 번째 공을 뽑은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 비복원 추출. 내가 첫 번째 뽑은 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뽑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았던 공을 또 뽑을 수 있는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확률이 똑같은 상태. 이걸 갖다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의 추출과 선택적 추출은 무조건 수학에서는 다 이걸 쓸 거야. 임의 추출. 근데 이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문제에서 정해주게 될 겁니다. 내가 뽑았던 걸 다시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에 대한 선택은 문제에서 정해주는 거야.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다 임의 추출이고 그 안에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에 대한 부분은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될 거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을 의미합니다.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뽑은 걸 들고 있고 나머지 또 뽑는다. 이런 비복원 추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현을 줄 겁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1000만 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건 내가 얘네들은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이나 확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 확률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지. 10분의 1과 10분의 1, 9분의 1은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만분의 1과 9999분의 1은 이들의 차이가 거의 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지? 얘하고 얘는 0.1이니까 엄청 큰데 얘하고 얘는 0.001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줄어든 건데 얘가 모집단이 만 개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져. 그러면 이 확률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그냥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임의 추출을 할 때 난수표, 난수, 주사위, 이 난수의 난자가 뭐냐면 아무렇게나 썼다는 뜻이야. 주사위에 1, 2, 3, 4, 5, 6의 순서가 딱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규칙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1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6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의 반대편에 2가 있을 수도 있고 1의 반대편에 3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얘기는 각각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제비뽑기 등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의 난수 프로그램, 공학용 계산기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집단, 표본의 크기, 추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어떤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쭉 봤다라면 얘를 수학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어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표본 집단, 표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그냥 우리가 쓰던 x를 쓸 거고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는
x바라는 걸 쓸 거예요. 응? x바가 표본 집단의 표본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그리고 읽어줄 때는 얘를 뭐라고 읽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읽을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표본들에 대한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x바 이렇게 읽어줄 건데 얘가 용어상으로는 표본 평균이야. 얘는 확률 변수고 얘는 확률 변수라고 안 하고 표본 평균이라고 읽어줄 겁니다. 표본 평균. 여기 요놈이 가지고 있는 평균. 그 다음에 요놈이 가지고 있는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얘네들은 우리가 쓰고 있던 걸 그대로 쓸 거고 이제 요놈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알았어? 그러니까 x바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거니까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읽어줄 거라고. 알겠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표본 평균 x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주사위의 눈이 내가 두 개를 끄집어낼 거야. 두 개를 끄집어냈어. 근데 그 두 개를 끄집어냈는데 한 번은 2가 나오고 한 번은 4가 나왔네. 그러면 이때 이 x바라고 하는 건 2하고 4의 평균값 3으로 계산을 할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때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 두 개를 표본으로 끄집어내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1, 2, 1, 3, 1, 4, 1, 5, 1, 6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36개가 나올 수 있지. 그 36개에 대한 표본 평균은 얘는 1 더하기 1을 2로 나눌 거니까 1이 될 거고 얘는 x바가 2분의 3 되겠지. 그지? 1하고 2 더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3이 이게 x바가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도 두 개라고 할게요.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 잡으면 이 표본 평균은 1, 2분의 3, 2분의 5, 3, 2분의 7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1, 6까지 총 12개가 나올 거야. 12개? 11개가 나올 거야. 1부터 시작을 해서 6까지 11개의 확률 변수로 바뀐다고. 원래대로 하면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그냥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1부터 6까지가. 근데 얘가 평균을 내다 보니까 중간값들이 사이값들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x바라고 하는 놈은 시행한 게 3번이면 3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다는 뜻인 거야.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주어져 있는 120쪽의 용어들입니다. 3번에 보면 모평균, 표본평균에 대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21쪽에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모평균, 표본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1부터 121쪽이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는 거지? x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 적혀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대. 표본의 크기가 3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럼 여기서 내가 3개의 카드를 뽑는다는 뜻이지.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2나 7이나 9라고 하는 이 3개의 숫자가 표본으로 뽑힌 거야.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본 평균 X반은 2, 7, 9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그러면 18, 6이 되겠죠? 요게 표본 평균인 거야. 오케이?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얘들 뭐 잘 안 나와. 한 번만 할 거야. X바가 6이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본.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이라는 게 나와요. 표본이 2, 7, 9니까 이들이 나타내는 표본 분산은 우리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 주어져 있는 저 3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본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2에서 6을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7에서 6을 뺀 것의 제곱. 9에서 6을 뺀 것의 제곱을 얘네들을 3으로 나누면 이게 표본 분산이 되는 거야. 표본 분산. 저기 주어져 있는 2, 7, 9에 대해서 내가 평균 6을 이용해서 6을 이용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16, 1, 9 얘를 3으로 나누면 그지? 그럼 여기 주어진 게 26이니까 3분의 26이 분산이 된 거야. 표본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S는 루트 3분의 26으로 구하면 되겠지? S는 표준 편차. 봐봐. 원래는 1부터 10까지를 모집단으로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2, 7, 9라는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을 끄집어냈어. 그러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모집단의 이름을 따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끄집어낸 2, 7, 9라는 3개의 숫자에 대한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고 이 세 숫자에 대한 분산을 표본 분산, 이 세 숫자에 대한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쓰이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요런만 끄집어내서 X바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갈 건데 잘 봐야 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하고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거야. 표본 평균이고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쟤는 표본 평균, X반은 표본 평균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분산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다른 거야. 얘하고 얘네들은 서로 같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X바, 표본 평균, S제곱,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놈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른 말이야. 알겠나?
이게 중요해.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표본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끄집어낼 텐데, 그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123쪽에 2번 문제 잠깐 볼까요? 123쪽에 2번. 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표본의 개수. 모집단에 들어있는 전체 이 공의 개수가 6개야. 6개. 이 안에서 한 개씩 복원 추출한대요. 복원 추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이 몇 가지야? 몇 가지냐고? 1부터 6까지 6개. 서로 단어 숫자니까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첫 번째 공을 뽑아내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응? 첫 번째 공을 뽑아내는 방법. 6개 중에 하나니까 6개겠지? 복원 추출은 내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두 번째 공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야? 역시 6가지. 다시 6가지. 복원 추출의 개수는 6파이 3으로 우리가 쓸 거야. 6파이 3. 6파이 3. 응? 얘를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6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는 3개의 표본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본의 개수가 6파이 3, 6의 세제곱만큼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첫 번째 6개가 나오겠지만 두 번째는 5개가 나올 거고 세 번째는 4개가 나오겠지?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은 공이 1, 2, 3, 2, 1, 3. 요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상황으로 볼 거야. 서로 다른 상황으로 볼 거야. 어? 왜? 내가 끄집어서 1을 들고 있어. 두 번째 2를 뽑을 수 있죠? 내가 첫 번째 2를 뽑았어. 그럼 두 번째 1을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 얘네들은 6P3으로 계산을 할 거다. 비복원 추출은 순열을 이용할 겁니다. 순열. 세 번째, 동시에 추출합니다. 동시에 3개를 끄집어낼 거야. 3개를 동시에 딱 끄집어내. 얘네들은 6, 5, 4, 3, 2, 1. 다시 얘기하면 얘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3개를 뽑아내는데 1, 2, 3을 뽑든 2, 1, 3을 뽑든 3의 1을 뽑든 내가 동시에 뽑으면 그 안에 1, 2, 3이 있는 거지. 63. 표본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복원 추출, 차례로 복원 추출하면 6파이 3. 얘네들이 비복원 추출이면 6P3. 그 다음에 동시에 뽑아낼 때는 6C3을 쓸 거다. 알겠죠? 표본이 몇 개를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모집단에 0하고 2하고 4라고 하는 3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의 크기가 2, 2개를 뽑는다는 뜻이죠. 2개를 뽑았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0이 4에서 임의 추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복원 추출을 의미합니다. 복원 추출을 의미하는 거야. 이 복원 추출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x바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볼까? 내가 2개를 끄집어낸다라고 했어. 2개를 끄집어내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나올 수 있는 게 0, 0, 0, 2, 0, 4, 2, 4.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맞아? 0이 나오면 x바가 뭐가 돼? 0과 0의 평균이니까 0이 될 거고, 얘는 평균이 얼마야? 0하고 2의 평균? 1 돼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2, 0, 4,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2, 4, 4, 4 이렇게 나오나? 이놈은 x바가 2, 이것도 x바가 2, 얘는 x바가 3, 얘는 x바가 4가 되겠죠. 1번에서 원하는 답은 x바는 0, 1, 2 x바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물었으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가능합니다. 모집단에 있는 확률 변수는 0하고 2하고 4밖에 없는데 표본 평균은 0, 1, 2, 3, 4가 가능한 거야. 0, 1, 2, 3, 4가 가능한 거야. 두 번째, 이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요.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보면 x바가 만들어내는 0, 1, 2, 3, 4라고 하는 요놈은 자, 이 안에서 3개에서 복원 추출로 내가 표본을 끄집어내니까 표본의 개수가 몇 개지? 표본의 개수. 방금 전에 2번에서 했잖아. 표본의 개수. 3개에 대해서 2개의 표본을 끄집어내면 3의 제곱 9개가 나오겠지. 맞아? 복원 추출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표본의 개수는 총 9개야.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9개가 있다. 오케이? 얘네들의 평균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네들이 나올 확률은 이 x바가 나오는 확률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전체 9가지 중에서 0이 되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죠? 그치? 1이 되는 건 요놈하고 요놈 2가지가 있는 거야. 1이 되는 거 확률 변수 x바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2가지가 있고 x바가 2가 되는 건 0, 4, 2, 4, 0 3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9분의 3이라는 확률 분포를 나타낼 거고 3이 나오는 건 2, 4, 4, 2 2가지가 있습니다. 9분의 2 x바가 4가 되는 건 4,4밖에 없죠. 9분의 1 다 더하면 1이 될 거야. 이해가? 지금 확률 분포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x바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여기서 구해보면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어떻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면 되지? 9분의 0, 2, 6, 4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9분의 18 얘는 2가 될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2가 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평균이 2니까 우리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 볼까? 여기 나와 있는 2가 있으니까 편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편차가 돼요. 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하게 되면 9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1 4가 될 거고
1 곱하기 2, 2가 될 거고 0 곱하기 3, 0, 1 곱하기 2, 2, 4 곱하기 1, 4가 됩니다. 다 계산하게 되면 9분의 12, 분산은 3분의 4,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4가 됐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3분의 4, 3분의 2 루트 3.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죠.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다른 거야. 응? 다른 거야.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른 말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얘네들은 설명만 하고 쓰지 않아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4번 봅니다. 4번.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낸 확률 변수, 표본 평균 확률 변수를 x바라고 잡았을 때 이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모평균과 같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습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일단 외워야 돼.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게 될 거다. 121쪽에 4번입니다. 맨 위에 4번 내용 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지금과 같이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하나 정도를 같이 해볼 텐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122쪽에 맨 위에서부터 같이 보면, 자, 2, 4, 6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세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집단을 놓고 보면 2, 4,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전부 다 3분의 1씩 나오는 이런
시행에서 자, 이런 시행들 안에서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를 2개로 잡을까요? 표본의 크기 2개. 표본의 크기를 n을 2라고 했을 때 만들어낸 x반은 2, 3, 4, 5, 6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 만들어진 값을 가지고서 평균을 구해보면 모집단에 갖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어 보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면 3분의 4. 얘네들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과 여기 나와 있는 평균이 똑같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은 위아래를 다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2, 4, 6이 2하고 4하고 6을 3으로 나눠서 평균을 낼 거야. 응? 2, 4, 6이라는 세 숫자에 대한 평균은 3으로 나눌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표본을 만들어내게 되면 저 2, 3, 4, 5, 6의 개수 자체가 1개, 2개, 3개, 2개, 1개가 되면서 저 전체 개수가 그러니까 2가 들어있는 것과 4와 한번 써봐. 2, 2, 4, 2, 6, 4, 2, 4, 4, 4, 6, 6, 2, 6, 4, 6, 6. 이 안에 잘 보시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가 총 6개 들어있죠? 2가 6개 들어있고 똑같이 4도 6개 들어있어요. 2하고 4하고 6이 전부 다 6개씩 들어있다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2, 4, 6을 더하는 게 6개씩 들어있고 전체 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개수가 18개가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약분하고 나면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 여기서 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평균 구하는 식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3분의 2, 4, 6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평균 값은 동일하게 사용해도 좋다. 결과만 놓고 보세요. 4하고 4라고 하는 똑같은 평균이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은 값을 이용할 거다. 같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분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주변으로 해서 얘네들이 표본의 크기만큼 더 그 분산의 값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주변에 평균이 동일한 상태에서 평균이 4인 값의 주변에 5나 3과 같은 값이 더 가까이 모여버린 거지. 더 모여버렸기 때문에 분산의 크기는 3분의 8을 2로 나눠서 만들어낸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만들어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바꿀 때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시그마로 바꿔주시면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안에서 표본을 n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 n개를 뽑은 집단의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 상태는 평균은 그대로. 다만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야겠지만 사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통계에서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뭔가 결과를 갖다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추정적인 결과 이거만 확실하게 좀 외우고 있으면 된다. 풀려고 했던 5번 문제 계속 이어서 풉니다. 4번이네 4번. 볼까요? 4번. 묘평균 30, 모표준 편차 10.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4인 4.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25. 표본의 크기가 100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평균은 그대로라고 했어. 얘네들은 표본의 크기와하고 상관없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값을 유지한다. 모집단의 평균이 30이면 얘네들도 30 그대로인 거야. 분산은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얘기는 분산은 100이라는 얘기니까 분산은 100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100을 4로 나눠주면 되죠.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25. 표본 평균의 분산은 20으로 나눠주면 4. 표본 평균의 분산 100개니까 100을 100으로 나누면 1. 표준 편차가 뭐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죠. 5.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1.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5번 정규분포 n 7,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했을 때 그 임의 추출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상태는 평균은 그대로 36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분산이 4로 바뀌게 되겠죠. 분산은 4, 2의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는 이런 정규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뭐 굳이 써보라고 했으니까 7, 분산 4, 표준편차 2라고 쓰겠습니다.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표현한 거 7,2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얘가 1번, 얘가 2번의 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내는 추출을 통해서 또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에 대한 이야기,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필수 예제 1번부터 가자.
정규 분포 n 12,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인분이 추출했을 때 x바에 여기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풀어보면 일단 x바라는 집단에 정기분포를 바꿔주셔야죠. 12, 여기 나와 있는 게 9를 3으로 나와야 되니까 9를 3으로 3 루트 3의 제곱을 따르겠네. 이 정규분포는 12, 루트 3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산이라고 하는 게 3이 된 거죠. 자, 분산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x바의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분산이 재평 평제에 의해서 재평 평제 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저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분산이 3, 평균이 12 나왔으니까 144 따라서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은 147로 나오면 되겠다. 147. 오케이? 똑같죠? 응? 자, 다음 페이지 필수제 2번입니다. 필수제 2번 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변차. 여기서 이제 한번 좀 구해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 1, 2, 3, 4, 5, 6이 모집단이에요. 근데 5번을 던졌으니까 그 안에서 5개의 값이 나오겠지. 5개의 값이. 그다음 우리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표본으로 우리는 얘를 끌고 갈 거야. 나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6개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걸 이용해서 전부 다 6분의 1이잖아. 이 놈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구하면 6분의 1, 2, 3, 4, 5, 6 다 더하면 얼마 되니? 7, 7, 7 6분의 35 맞나? 6분의 7, 7, 7 6분의 35 나오나? 맞아? 평균이 이렇게 되나? 2분의 7, 1, 2, 3, 4, 5, 6 맞지? 평균? 평균이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7, 3, 21 바보네. 자, 2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7 2분의 7이 평균이 되고 자, 분산구를 보면 분산구하면 재평평제로 갑니다. 6분의 1, 4, 9, 16, 25, 36에서 4분의 49 이걸 빼줘야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 분산의 경우에는 12분의 35 12분의 35라는 분산이 나와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서 구한 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야.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5인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을 잡았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요. 따라서 모평균 2분의 7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 분산은 여기 주어져 있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5로 나눠줘야지. 얘를 5로 나누면 12분의 7이 될 거야. 12분의 7. 오케이? 표준 편차도 필요한가? 이 두 개만 알면 되네.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42, 49. 이 둘이 더하면 12분의 4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다. 자, 여기 잘 알아도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을 이용해서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게 더 쉬운 거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니까 계속. 자, 필수제 3번입니다. 필수제 3번.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황이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등학교 여학생 중에서 이의 축출한 25명, 표본의 크기 25인 이 학생들에 대하여 평균이 115 이상, 그 다음에 124 이하 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고, 중요한 건 이거죠. 전체 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를 줬고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 정규 분포로 바꾸면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는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5분의 104 2의 제곱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이 115 이상 124 이하가 된다는 걸 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 상태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하겠죠. 115에서 120 빼고 얼마야? 마이너스 5?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5. 얘는 2. 마이너스 2.5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5에 해당하는 게 0.4938. 2에 해당하는 확률이 0.4772. 둘이 더해서 0.9. 6, 97, 97, 0, 10, 0.9710이라는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오케이. 우리 지금 표본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200ml,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특별한 개수 없이 이 카페에서 파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고, 이 안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중 임의 추출한 N컵, 표본의 크기가 N개야. 표본의 크기가 N개. 여기 바로 이제 표본 평균의 이야기가 되죠. N컵의 용량이 평균 180, 194 이상, X바가 194 이상이 될 확률이 0.8849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생각합시다. 0.8849라고 하는 값이 정규 분포 옥선상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194라는 숫자가 194를 표준화하는 값이 그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0.8849가 나올 수 있고, 이 절반이 0.5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게 0.3849가 될 거예요. 0.3849. 0.3849라는 확률을 갖는 건 표준화된 Z가 1.21 때입니다.
0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2로 보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194라는 숫자를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 거야. 194를 표준화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본의 개수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x바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상태는 200, 얘는 n분의 100 루트 n분의 10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0인 거거든. 루트 n분의 10 지금 이 상태인 거야. 얘가 x바의 정규 분포 상태인 거지. 자, 이런 걸 가지고 194를 표준화하면 200을 빼고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누면 이 값이 마이너스 1.2여야 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우리는 n의 값을 구할 거예요. n의 값을 구할 겁니다. 분자에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6 루트 n분의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우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1.2에 루트 n분의 10 하고 루트 n분의 10 여기 나와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2하고 10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결국에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루트 n은 2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n의 값은 4라고 답할 수 있겠지. 그지? 표본의 크기가 4여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194 이상이 될 확률 표본 평균이 194 이상이 될 확률이 0.88491이려면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0.5니까 왼쪽에 오는 게 0.3849일 거고 이때 이 표준화 변수 z가 가져야 되는 값이 마이너스 1.22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표본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양변에 루트 n분의 10 곱하고 나눠주게 되면 루트 n이 2여야 하므로 n은 4 표본의 크기는 4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낸 다음에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집단으로부터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했어요. 이거를 추출에 의한 표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추정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전체에다가 투영할 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추정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다음 시간에 추정물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